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16장 2절의 뒷부분인데 이제 플로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유체의 흐름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럭스에서 이거는 방사되는 형태,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 이 두 가지 벡터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R이 곡선 C를 매개 변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n the domain of continuous velocity field F라고 되죠. velocity는 이제 어떤 속도라는 거죠. velocity field F에서 플로우 흐름이라는 건데 곡선 C를 따라서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바닥에다 물 같은 거 뿌릴 때 보시면요, 뭐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 물을 뿌리면 물이 어떻게 흘러요?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근데 제가 하늘에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촥 하면서 그래도 옆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플로우는 흐른다는 거는 탄젠셜 벡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탄젠셜 벡터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항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어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다 물을 이렇게 주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곡선 C의 탄젠셜 벡터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탄젠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탄젠셜 벡터가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대한 요런 벡터, 요런 벡터, 요런 벡터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근데 요 주황색이 바로 F 도트 T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어차피 이 탄젠셜 벡터는 이쪽으로 가니까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듯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벡터 필드 F와 이 곡선 C의 탄젠셜 벡터 방향으로의 이너 프로덕트가 합쳐져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플로우라는 거, 어떤 지점 A에서 B까지 물이 흘렀다, 아니면 뭐 기름이 흘렀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면은 저 곡선 C를 따라 벡터 필드 F와 탄젠셜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즉 곡선 C의 라인 인테그랄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만약에 if the curve starts and ends at the same point, 같은 점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즉 A에서 A랑 B랑 같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곡선 C가 이런 거 아니라 예를 들어 곡선 C가 이렇게 생긴 거. 아이고. 만약에 곡선 C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점이 A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 그 경우에 우리가 물을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집에 세탁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통돌이 세탁기 같은 거 위에서 오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고 드럼 세탁기 같은 거 앞에서 오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순환,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순환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순환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Find the circulation of the field. 벡터 필드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이 원을 한 바퀴 돌 때 이 플로우, 흐름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얼마나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느냐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와 탄젠셜 벡터와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하기 귀찮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M dx ndy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어차피 k번째 성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m은 f의 i번째 성분 x-y죠.
근데 x는 현재 코사인 t, y는 사인 t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고요. n은 여기서 x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t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는 코사인 t에서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y는 사인 t에서 dy는 코사인 t dt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t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0에서 2파이까지 m 요거 dx 요거 그러니까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t dt 더하기 n은 코사인 t dy는 코사인 t dt 요게 되는 거죠. 중괄호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m 요것이 dx 요것이 n 요것이 dy 이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1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코사인 t 사인 t dt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파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벡터 필드가 그림에 주어져 있죠. 예, 이 그림에서 다른 건 다 빼고 이 점에서 요거 이런 벡터 필드들 빨간색이니까 구별 잘 안 가네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요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벡터 필드를 다 합치면은 예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2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회전 서큘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났냐? 2파이만큼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이 테두리 이 단위원 요 위에서 회전이 총 회전은 한 얼마나 2파이만큼 회전이 생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 용어 개념인데요. 심플 앤 크로스드 커브에서 단순 곡선 그리고 폐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커브 인 더 XY 플레인 이제 심플 단순하다라는 것은 it does not cross itself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심플이라는 거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단순하다는 거는 그냥 요런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심플하지 않은 거는 이런 거. 왜냐면은 여기서 크로스 자기 자신을 한번 또 통과하잖아요. 이런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를 심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대부분의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 타원, 포물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아니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항등함수 다 심플이에요. 자, when a curve starts and ends at the same point 같은 점이 시작해서 끝난다. 이거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곡선. 이렇게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는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죠. 이런 거를 닫힌 곡선 혹은 폐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 알겠죠. 얘는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 만나니까. 근데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플 커브예요. 근데 not closed 커브예요. closed 커브는 아니고 얘는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자기 자신을 크로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얘는 closed 커브예요. 이거는요. 시작점과 끝점 다르죠. 심플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송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클로스드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자기 자신 통과하니까 얘는 심플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시작점과 끝점은 같은데 자기 자신을 통과하니까 심플하진 않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6장 끝날 때까지 주로 다룰 녀석은 이 중에서 이 형태를 제일 많이 다룰 거예요. 심플 앤 클로스드 커브를 제일 많이 다룹니다. 앞으로는요. 예. 요거를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 나올 거예요. 심플이고 클로스드 커브입니다. 심플 클로스드 커브입니다. 예. 그리고 선적분할 때 곡선 C가 원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사각형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등장할 거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럭스는 뭐냐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아니면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좀 달라요. 흐름은 어떤 물질 내부나 이런 데서 흘러가는 거. 사람 몸속에서 피가 도는 거를 플루이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혈액순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럭스는 뭐냐면 피가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수혈할 때 그럼 피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거를 플럭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플럭스는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걸 얘기하고 플로우는 그 내부에서 흐르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럭스라는 것은 일단 사람 몸 밖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빠져나가는 거를 얘기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곡선 C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어떤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나가고 있잖아요. 바람이 뭐 열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물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든가. 근데 그때 우리가 플럭스 곡선 C를 가로질러서 F의 플럭스는 어떻게 정해요? 플럭스라는 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실제로 문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사람이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있을 때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문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문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진 않죠. 그리고 어떻게 바람도 어떻게 불어요? 내가 더워서 창문 열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열이 나간다,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다 플럭스예요. 그럼 플럭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플럭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와 여기서의 수직인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직인 벡터와 이너 도트 프로덕트라면은 이런 것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벡터 필드 F와 유닛 노멀 벡터, 즉 밖으로 나가는 노멀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트예요. 요거를 다 합친 거예요. 곡선 C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크랭스 파라메타를 통해서 다 합친 걸 생각하시면 돼요. 플로우는 뭐예요? 플로우는 이렇게 곡선 C를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플로우는 곡선 C의 접선 방향으로 한다면 플럭스는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노멀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에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문을 열면은 바람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플럭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지금 저기에 이제 뭐 에어컨이 틀어서 히터가 틀었으면은 방에 공기가
서큘레이션 순환이 일어나겠죠.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이 벽의 벽을 따라서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은 탄젠트 방향이면은 이 플러스, 그러니까 물이 나가고 흐르고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는 노말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플럭스라는 건 항상 이렇게 자연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탄젠셜 벡터는 이걸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 노멀 벡터는 어떻게 했어요? 노멀 벡터는 이 탄젠셜 벡터를 또 미분해서 했죠. 그러면 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노멀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이 노멀 방향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지? 이 노멀 방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DS의 운명이 결정돼요. 탄젠셜이면 그냥 아크랭스 파라 요 곡선 C에 관한 매개 변수 표현으로 그냥 했으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을 바꿔서 플럭스가 뭔지는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럭스는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와 곡선 C의 단위 법선 벡터를 따라서 도트 프로덕트한 값들을 다 곡선 C를 따라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크랭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식이 주어졌을 때 노멀 벡터 다 구하는 것도 일이고 아크랭스 파라미터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근데 얘를 t에 관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n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n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n의 정체부터 일단 보죠. 현재 문제는요, 우리가 2차원입니다. 예, 2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2차원에서. 2차원에서의 곡선 C는 X랑 Y랑 주어졌을 때 곡선 C는 뭐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let 우리가 벡터 필드 F라는 것은 i랑 j번째 성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m, n이라고 하고, 그리고 곡선 r이라는 것은 매개 변수 r은 g, t 이렇게 x, y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t는 a에서 b까지. 자, 그러면은 곡선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노멀 벡터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노멀 벡터 n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곡선 C가 방향이 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원도 0에서부터 28까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t의 변수가 0부터 28까지 하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요.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곡선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 곡선 C가 매개 변수가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노멀 방향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이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주어지든 시계 방향으로 주어지는데 노멀 벡터는 항상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오는 녀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플로우 할 때 흐름할 때 탄젠셜 벡터로 주어지면 뭔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탄젠셜 벡터부터 한번 보죠.
탄젠셜 벡터는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를 주었을 때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경우에는 탄젠셜 벡터와 요렇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돼요. 요게 t, 요게 n.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요? k. 요 방향일 때. 그러면 t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n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라면은 바로 우리가 n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멀 벡터가 현재 요거고 탄젠셜 벡터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지 노멀 벡터가 나오니까 k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가 t, 이쪽이 t, 이쪽이 n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k 크로스 탄젠셜 벡터가 노멀 벡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노멀 벡터가 올 때 그러면은 t 크로스 k로 할 거냐 k 크로스 t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노멀 벡터입니까? 이게 노멀 벡터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 매개 변수를 뭘로 주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은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원 같은 경우로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 할 때 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k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셜 벡터라는 것은 여기다 쓸게요. since 탄젠셜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아크랭스 파라메타로 우리가 미분한 거였죠. 어떤 거를요? 곡선 R을요. 그러니까 얘는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S로, 그러니까는 X를 S로 표현하고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DY를 DS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K는 얘는 요거에다가 요거의 i번째 성분이 얘고 그리고 y를 s에다가 이것이 j번째 성분이고요. 요거의 k번째 성분가 크로스 프로덕트죠.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거 했었어요. i, j, k 법칙. i랑 j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k 되고 j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i 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i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래서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자, i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는 마이너스 j가 되고요. j랑 k랑 크로스 프로덕트는 i가 돼요. 그래서 얘는 dy ds의 i번째 성분이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x s의 j번째 성분이
j-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dx ds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앞에서 이제 플럭스에 대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F라는 것은 이제 M하고 N이죠. 그러니까 I번째 성분이 M, J번째 성분이 N. 노멀 벡터는 이것이 노멀 벡터인데 I번째 성분이 얘, J번째 성분이 얘죠. 그러니까 얘는 M에다가 dy, ds가 되고요. 그리고 N에다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N, dx, ds 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F와 N의 도트 프로덕트예요. 거기에 ds가 붙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는 곡선 C를 따라서 M, ds는 약분해서 M, dy, 마이너스 N, d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플럭스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플럭스에 대한 식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플럭스에 대한 식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표현이 있는데, 자, 요건 지우고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C가 심플 클로즈드 커브일 때, 자, 만약에 C가 단순 패곡선일 때, 그러니까 곡선 C가 이렇게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방향이 매개 변수가 주어질 때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개 변수 표현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때 우리는 플럭스는 어떻게 쓰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인데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시계 반대 방향 화살표를 줘서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 곡선 C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에 대한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F 도트 N ds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은 곡선 C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N dy 마이너스 N dx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럭스에 대한 식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노멀 벡터에 따라서 이제 관한 노멀 벡터에 대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ind the flux of f across the circle in the xy plane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에 xy 평면에서 똑같이 플럭스를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since m을 보죠. 현재 m은 x-y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 현재 서클 x 플러스 y 제곱 1인데 이걸 매개 변수 표현하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t 이렇게 돼 있죠. 0 그리고 원을 한 바퀴 다 표현하면은 2파이까지. 그럼 이 경우는 단위 원을 나타내는데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내죠. t가 0이면 여기 그리고 t가 커지면 커지도록 이렇게 해서 2파이 되면 다시 원. 그러니까 이건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m은 x-y인데 얘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문제에서 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사인 t네요. 자, 그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 그리고 dy는
코사인 t dt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플럭스는 단순 패곡선 C를 따라서인데 여기 원래 화살표 써야 되는데 화살표 그냥 생략할게요. 우리 이 책 끝날 때까지 다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화살표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책도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F와 노멀 벡터 ds인데 이걸 계산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이걸 했더니 곡선 C를 따라서 m dy 마이너스 n dx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는 y, x에 관한 건데 x랑 y가 다 t에 관한 시니까 t에 관한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t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고 m은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dy는 코사인 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코사인 t dx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 t dt 이렇게 되는 거죠. 중괄호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사인 코사인 없어져서 얘는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만 남네요. 이거 계산이야 뭐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하고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파이입니다. 즉, 요 단위원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가냐 파이만큼 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오브 f 어크로스 더 서클 이제 파이 양수라는 것은 나갔어요. 마이너스 파이면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et inward flow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네거티브 마이너스 값이 붙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예, 여기서 현재 서큘레이션 여기 따라서 회전한 거의 총합은 2파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밖으로 나간 거 요거만 나간 거 이런 나간 것들 여기서는 나간 거 이런 위방에 막 나간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러니까 이 원 따라서 회전은 2파이만큼 있었고 나간 거는 파이만큼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플로우와 플럭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장 2절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